아니, 왜 한국인은 먼저 보내주는 건데요? 저는 한참 전에 서 있었다고요. 여기 파리 올림픽을 보러 온 중국인 관광객이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리에서 겪은 차별에 잔뜩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 경기를 직접 구경하러 파리에 온 최일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파리 올림픽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번 경기를 보기 위해 올림픽 티켓 예약을 23년 5월쯤 했었거든요. 그때 한 사람의 계정으로 4종목 경기를 최대 5장까지 구매가 가능했는데 혹시나 보고 싶은 경기를 못 볼까 노심초사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제 친구 양미와 티켓 오픈 타이밍에 맞춰 각각 최대한 많은 자리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1년 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파리 올림픽 경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사실 올림픽을 직접 보는 건 정말 누구에게나 한 번쯤 꿈꾸는 일이잖아요. 저에게도 이번 경험은 정말 특별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적 아주 잠깐이지만 체조 선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계 주니어 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나름 진심을 다해 운동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저 말고도 워낙 날고 기는 사람이 많아 일찌감치 체조는 접고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어렸을 적 꿈꿨던 일이라 언젠가 저도 직접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건 전 세계 체육인들의 꿈의 무대잖아요. 4년간을 오로지 몇 경기를 위해 자기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거니까요. 사실 제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한국의 어느 선수에 진짜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바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죠. 중국의 월드클래스 천이페이 선수를 응원하던 제 입장에선 정말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던 선수였거든요. 천이페이 선수가 꺾은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웬 한국 선수가 천이페이를 꺾은 거죠. 그때 이 선수는 대체 누군가 싶어 검색해봤더니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 천이페이 선수를 만나 예선도 탈락했던 선수더라고요. 그때 안세영 선수가 도쿄 올림픽까지 4년을 이악 물고 연습했는데 8강에서 또 천이페이 선수에게 졌다고 해요. 그러면 솔직히 포기할 만도 한데 그 다음 만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에서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천이페이 선수에 승리하여 금메달을 차지했더라고요. 천이페이 선수에게 7번이나 졌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결국 우승을 거머쥔 스토리를 듣고 나서 그 선수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솔직히 이때만큼은 나라를 다 떠나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아무튼 이런 스포츠 선수들의 땀방울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한 번쯤은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다가 마침 제 단짝 친구인 양미도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둘이 뜻이 맞아 경기를 보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나라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중국이 경기를 했다 하면 금메달을 굉장히 많이 따오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되었어요. 중국 선수들이 잘하면 응원할 맛이 나니까 더 재밌을 거라 생각했죠. 게다가 중국 내에서도 올림픽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선수들에 대한 특집 방송도 하고 광고도 어마어마하게 때렸어요. 파리에 가면 중국 대기업들이 스폰을 통 크게 해서 중국으로 물들어 있으면 어쩌나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잔뜩 하고 파리로 가는 비행기로 떠났습니다. 파리행 비행기에는 아무래도 올림픽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대부분인 듯 했는데 한국 사람들도 몇몇 보였죠. 한국은 이번에 올림픽 경기 출전권을 별로 못 땄다고 하던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었습니다. 남녀농구나 남자 핸드볼의 여자 축구까지 파리행 티켓을 놓쳤잖아요. 남녀 배구도 그렇고 여자 핸드볼을 제외하고는 구기 종목 경쟁력은 엄청나게 추락했으니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중국은 뭐 금메달 나오는 종목이 워낙 많아서 다 못 볼 정도죠. 아무튼 그렇게 파리에 입국 심사를 받으러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를 하면서 질문이 너무 많은 거 아냐 싶을 정도로 입국 심사관이 제게 꼬치꼬치 캐묻는 게 많았어요.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친구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언제부터 아는 친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주소까지 물어봤죠. 당연히 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으니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얼버무리고 있는데 저는 옆을 한번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한참 뒤에 줄 서 있던 한국인은 질문도 안 하고 거의 바로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죠. 저는 황당해서 저기 한국인은 금방 보내주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고 얘기했고 제 가방을 뒤져 제가 가진 돌아오는 티켓의 올림픽 예약 티켓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제 연락처를 2번, 3번 확인하고 나서야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은 뭐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쉽게 보내주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반면 제겐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잔뜩 씩씩거리며 짐을 찾아 나가자 양미가 보였습니다. 양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대뜸 화부터 냈어요. 한국 사람은 순식간에 통과시켜주는데 난 한참 걸렸다고 투덜거렸죠. 양미는 이해한다는 듯 저를 달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도대체 뭐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물었고 양미는 제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양미의 말로는 중국인들이 잘못하는 일이 워낙 많아 그렇다고 했어요. 공공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많고 길에 노상 방류하는 일이나 심지어 호텔에서 무언가 물건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일부 중국인이 그런 건데 그걸 전체로 확대해서 이렇게 생사람 잡는 게 말이나 되냐고 했지만 양미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민폐 행동을 많이 하니 파리 현지인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미가 조금이라도 관광객처럼 보이면 바로 불친절해지는데 현지인처럼 편하게 다니면 그나마 조금 누그러진다고 했죠. 저는 그래도 그렇지 중국인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나 싶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국인은 어쩜 그렇게 빨리 보내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양미가 혹시 한국 여권 파워 모르냐고 했어요. 한국 여권 파워는 세계 1위의 한국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데다가 한국인들이 워낙 질서를 잘 지키고 말썽을 부리지 않으니 모두들 우호적이라고 했죠. 파리 현지인들도 중국인을 대하는 태도와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파리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하냐고 물어봤고 양미는 내가 직접 다녀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양미는 오랜만에 봐서 진짜 반갑다고 얘기하며 하루 늦게 온 게 진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성화봉송 때문에 파리가 마비가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랬냐며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지만 양미는 직접 한번 보라며 제게 성화봉송 장면을 보여줬어요. 양미가 직접 다녀와서 찍은 모습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성화봉송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고 영상에는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BTS는 한국 팬들이 많아서 그냥 인기가 많은 거라 생각했는데 파리 현지인들의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이런 성화봉송의 첫 주자가 한국인이라니 좀 자존심 상하는 느낌도 들었죠. 저는 양미에게 한국이 이 정도야? 이렇게 파리에서 성화봉송 첫 주자를 시켜줄 만큼 대단한 나라였어? 하고 물었죠. 양미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제가 중국에만 살아서 뭘 잘 모른다며 중국 밖에서 보는 중국의 모습이 진짜 중국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아까 파리 들어올 때만 해도 한국인은 3초 만에 패스하는데 너는 한참을 묶여 있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올림픽 행사에 첫 주자를 한국인으로 한 것만 봐도 한국은 이미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중국이 돈도 많이 내고 이번에 파리에 가면 중국으로 도배되어 있을 거라는 국내 방송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아닌 것 같다며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양미는 그것도 중국이 국민들을 속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 폭우 때 산시성 고속도로에서 12명이 죽고 31명이 실종된 사건 기억나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최근 일인데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많아 저도 기억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다 폭우 때문에 홍수가 나 승용차 17대와 트럭 8대가 교량에서 추락해 강물에 휩쓸려 생긴 사고였어요. 양미는 그게 홍수 때문이 아니라 부실 시공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7월달 고속철도 교량 부분 하청업체가 원가 절감을 위해 부실 시공했다고 상부에 보고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다가 결국 문제가 생겨 사람이 죽은 거라며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일이 일파만파 퍼질 테니 그 내용을 필터링해 관련 뉴스를 다 차단하고 올림픽으로 신경을 돌린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관심을 돌리기가 쉬우니 중국 내에서도 올림픽 홍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양미가 검색해준 휴대폰으로 다른 나라 언론사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중국에선 이런 구글이나 유튜브가 아예 접속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중국 사람들끼리 글을 올리고 쓸 수밖에 없는데 양미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중국 사람들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양미는 일단 너무 깊게 생각하진 말고 이제 알게 됐으니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을 바꿔나가는 게 어떻냐고 물었고 저도 일단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양미와 한참 얘기하고 나서 중국의 현실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하도 생각을 많이 한 탓에 약간 허기가 지기도 했어요. 그러자 양미는 제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고 이리저리 식당 밖에서 메뉴판을 구경했어요. 양미는 식당 메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림픽 이전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뛰었다고 했어요. 파리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렇게 비싸게 주고 먹을 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며 한참 고민을 했어요. 나름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대충 아무거나 먹을 순 없고 그런데 뻥튀기 된 가격이 너무 심해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양미가 손뼉을 짝 하고 치더니 혹시 거기 가볼래? 하고 얘기했고 전 양미가 추천하는 데라면 어디든 다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양미는 파리지앵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양미와 함께 이동한 곳은 파리 15구에 있는 한국식 고깃집이었어요. 양미는 밖에서 메뉴판을 보더니 여기는 가격이 예전이랑 똑같다며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파란색 어닝이 인상적인 곳이었는데 식당 바깥쪽엔 뭔가 잔뜩 붙여져 있었습니다. 양미에게 이게 뭐냐고 묻자 양미는 이게 맛집이라는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여긴 프랑스 여행 전문 업체인 뿌띠퓨셋에서 추천하는 맛집만 받을 수 있는 표시인데 이 집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선정된 인기 있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한식집은 처음이었는데 식탁에는 바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덕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해도 식사하기엔 좀 이른 시간이라 한산한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저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보이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현지 프랑스 사람들이나 중국인 유학생이었어요. 양미에게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양미는 여기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맛집으로 소문났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중국 식당은 거의 안 가는 편인데 오히려 한국 식당은 인기가 많아 꽤 즐겨 찾는다고 했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주로 파리 현지식을 먹거나 한식당을 찾는 편이라고 했죠. 한국 식당이 왜 인기가 많은지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면 알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메뉴가 워낙 많아 뭘 시켜야 좋을지 몰라 양미에게 대신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양미는 여기는 갈비가 맛있는 집이라 갈비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시켜 먹자고 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자 밑반찬이 나왔는데 반찬이 정말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김치 종류의 쌈채소에 다양한 반찬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양미에게 유학생 애들이 좋아할 만한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양미는 웃으며 이 집은 워낙 푸짐하게 나와서 사실 가격 따져보면 하나도 비싼 게 아닌 가격이라고 얘기했어요. 게다가 지금 다른 집들은 다 올림픽이라고 가격을 2배씩 올렸는데 여기만큼은 예전 가격 그대로 받는 것도 너무 좋다고 얘기했죠. 여기 사장님도 진짜 좋으신 분이라며 양미는 그러고 보면 파리에 있으면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양미의 말이 끝나고 나서 저는 반찬을 한 입 먹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주문한 고기가 나왔어요. 양념에 잔뜩 담겨있는 고기였는데 냄새부터 달큰하니 기분 좋은 향이 났습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거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얼른 와서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저는 친절한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왜 올림픽 시즌인데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지 의아했죠. 사실 올림픽 기간에는
매출을 정말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 질문에 대한 사장님의 대답은 너무 신선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장님께선 저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올림픽 때문에 반짝 한두 번 오는 손님보다 주변에 사는 파리 손님들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늘 찾아오는 손님들이 잠깐 올림픽 기간 동안 비싼 값을 주고 음식을 사 먹는다면 불만스러울 테고, 그렇다면 저희 집을 사랑해주신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외면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간 찾아주신 손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셨죠. 저는 한국 사장님의 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탄했어요. 잘 되는 가게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사장님이 구워주신 고기를 한 입 먹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달달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 갈비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고기를 혼자만 알고 있었다니 너무한데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면서도 살짝 짭조름하면서도 또 너무 달지도 않게 만들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양미는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다 한국 양념인 간장이랑 주재료인 마늘향 때문인 것 같다고 했어요. 주로 중국 음식은 느끼하고 고추기름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은 음식 맛이 딱 깔끔한 게 계속 먹어도 별로 물리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특히 상추에 고기를 같이 싸 먹으면 환상의 조합이었죠. 중간중간 먹는 김치도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저와 양미는 추가로 주문한 고기까지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너무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생각했는데 양미는 후식 냉면은 꼭 먹어야 한다며 냉면을 주문했어요. 저는 나는 여기서 끝이라고 더 안 먹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양미는 냉면과 먹으려고 고기를 따로 빼놨다며 몇 점을 보여줬고 이거 냉면이랑 안 먹으면 후회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후회한다는 양미의 말에 이끌려 하는 수 없이 냉면에 고기를 싸 먹어봤고 머리에 느낌표가 하나 번쩍하고 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양미에게 이런 미친 조합은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어봤고 양미는 이건 다 한국 사람들이 발견한 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가까이 살면서 이런 것도 안 알려줬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며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얘기해놓고선 제가 양미보다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미와 부른 배를 두드리며 가게를 나섰고 양미는 지금 바로 집에 가기보단 에펠탑 근처를 한 바퀴 걷고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기장도 다 꾸며놨고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에펠탑 근처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저는 파리 지하철이나 길거리를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파리라고 하면 늘 영화 속에서 봤을 때 낭만적이고 로맨틱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 악취도 너무 많이 나고 지저분한 모습이 딱 우리 중국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양미도 제 말에 동의하며 자기도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직접 파리에 와보면 실망하는 사람뿐이라고 얘기하며 파리는 그냥 멀리서 봤을 때가 제일 나은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양미가 파리에서 유학생을 하며 지내보니 파리는 물가도 비싸고 거리도 더럽다고 해요. 게다가 중국보다 오히려 더 일처리가 느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뭘 하나 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답한 일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양미가 제게 알려준 사실 한 가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친구랑 얘기하다 들었는데 한국은 서류를 뗄 때 대부분의 서류는 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고 뭔가 민원을 신청하면 빨리빨리 다 처리된다는 점이었죠. 저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양미의 말로는 한국 사람들은 은행도 거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 휴대폰으로 처리하니 아예 은행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아주 가끔 대출이나 큰 돈을 옮길 때 말고는 다 휴대폰 하나로 한다고 했죠. 저는 이번 파리에 오면서 우리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또 한 번 느끼고 오겠구나 싶었는데 왠지 중국은 초라한 느낌이었고 대단한 나라는 한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새록새록 들었습니다. 입국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에펠탑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막상 에펠탑 가까이 오니 에펠탑이 잘 안 보여서 별로네 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미가 갑자기 저기 보라며
제게 손가락을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양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경찰인 것 같았죠. 저는 한국 경찰이 왜 여기에 있지? 하고 궁금했고, 양미는 파리에서 직접 지원 요청을 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새 한국 경찰들이 워낙 친절하게 잘 도와줘서 SNS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했어요. 양미는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좋다며 양미도 바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한국 경찰을 만났다며 글을 올리더라고요. 양미의 말을 듣고 SNS에 한국 경찰에 대해 검색해봤더니 많은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국 경찰에 대한 칭찬이 일색이었습니다. 파리 경찰들은 무뚝뚝하고 무표정인데 한국 경찰들은 무슨 부탁이든 너무 친절하게 잘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럽다는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한국 경찰에 대한 게시물을 집중해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툭 하고 누군가와 부딪혔고 제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하다며 괜찮냐고 상대에게 물어봤고 상대방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괜찮다고 말하고는 제 가방을 주워주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얘기했지만 상대는 제 감사 인사를 받을 새도 없이 쓱 하고 사라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는데 순간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제 가방 안에 지갑이 사라졌던 거죠. 저는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나 당황스러웠고 양미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양미는 언제 잃어버렸어? 식당에서 잃어버렸냐며 막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툭툭하고 치며 불렀어요. 뒤돌아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경찰이 제게 말을 걸었거든요. 이거 본인 지갑 맞나요? 하고 제 지갑을 건네주셨고 저는 도대체 어디서 찾으셨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분께서는 한국 경찰들이 프랑스 경찰과 팀을 나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 한 명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제 가방을 집어드는 걸 보고 바로 따라붙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설마 그런 방법으로 제 지갑을 훔쳐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자 다른 다친 데는 없냐고 제게 물어보셨고 듣던 대로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광장에는 한국 경찰 말고도 다른 경찰들도 많았지만 매 순간 집중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건 한국 경찰이 정말 최고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경찰이라고 하면 공안만 떠올랐는데 제게 경찰은 정말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뭔가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줘야 하거나 조금만 잘못하면 끌려가서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친절한 경찰이 있을 수 있다니 저는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양미와 저는 한국 경찰이 떠나고 나서도 너무 멋있다며 진짜 한국 경찰들은 멋있는 사람만 골라서 뽑아온 거 아니냐며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라곤 방금 본 경찰밖에 몰랐지만 양미는 유학 생활을 하며 많은 한국인을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남자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과제를 할 때도 늘 팀을 이끄는 리더다운 면모가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어서 조원들이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몰아붙이면서도 팀원들이 지쳐있을 땐 부드럽게 이끌어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한국 남자들은 아까 그 경찰처럼 다정한 말투를 쓴다고 했죠. 여자를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땐 대신해준다고 했어요. 중국 남자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뭐든 여자 남자가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신체적인 다름을 이해하고 여자를 존중해주고 아껴준다는 점이 더 멋있어 보였죠. 남자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지 금세 양미의 집 근처에 다다랐는데 저흰 갑자기 들려오는 비명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비명이 들리는 쪽으로 가봤더니 그곳은 호텔이었어요. 호텔 직원과 경찰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고 주변 모두가 웅성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어떤 외국인이 그 호텔에서 씻기며 커피포트며 장기 숙박 중에 계속 훔쳐가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도대체 저런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고 슬쩍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둘 다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민폐 행동을 하는 외국인은 바로 중국 사람이었던 거죠. 대충 듣기로 그 사람은 심지어 이불까지 훔쳐서 내다 팔았다는 소리도 들렸는데
그렇게 호텔에 피해를 끼친 금액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주인이 도저히 참지 못해 경찰을 불러 방 안의 모든 물건을 꺼내고 제발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중국인은 숙박비를 지불했으면 된 거 아니냐며 왜 나가야 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 중국인은 숙박비도 다 지불했고 아직 3일이나 더 있을 수 있는데 왜 쫓아내냐며 쫓아낼 거면 3일치 숙박비도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호텔에 피해를 입혔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주인은 그 말을 듣고는 당장 다시 호텔로 들어가더니 중국인에게 돈을 주며 이제 이거 받고 다신 우리 호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인은 금액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었죠. 양미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여기 살면서 온갖 행동을 다 하는 중국인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공항에서 저를 차별 대우했던 공항 검역소 직원의 행동이 이해가 갔어요.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겠다고 납득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같은 중국인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양미는 왜 여기 사람들이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할 수 있는지 이제 좀 알겠어 하고 물어봤죠. 저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중국인이라 한눈에 봐도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거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아시아 사람들 중 키가 가장 크고 늘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나라 중 가장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죠. 또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잘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서 옷도 잘 입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구별도 쉬운데 중국인들이 워낙 민폐 행동을 많이 하니 당연히 차별 대우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러 온 게 잘된 일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와장창 무너진 느낌이 들었어요. 양미는 자기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중국은 그냥 중국이라는 틀 안에 갇혀 정부가 가려놓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라도 그걸 깨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파리로 온다고 했을 때 양미도 기쁜 마음이 들었대요. 제가 직접 바깥 세상을 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길 바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라도 중국의 현실을 알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양미의 말을 듣고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번 파리 올림픽은 사실 남은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제대로 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해요. 양미의 말로는 한국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한국이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나라인데 한국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거라고 말하면서요.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알아나갈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사연을 줄일게요. 오늘 최유린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은 친구를 둔 덕분에 제대로 된 세상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서도 멋진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경찰분들과 한국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올림픽 관련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또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